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처음 학교로 접수 기간입니다. 이제 유치원을 저희가 지원하는 시스템이죠. 처음 학교로 접수를 하기 전에 유치원 설명회도 다니시고 병설 유치원, 단설 유치원, 뭐 이런 사립 유치원을 가야 할지 어린이집에 남아야 할지 최근에는 영어 유치원 공식적으로 말하면 유아 영어 학원을 우선 오늘 영상에서는 그냥 저희가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영유라고 부르겠습니다. 엄마들 말에 의하면 대학 입시보다 더 고민이다 이제 이러면서 고민을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유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영어 유치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 따님이 영어 유치원 나왔나요? 아니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유치원 시절, 그러니까 유아 시절에는 대치동에 살지는 않았지만 이제 대치동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전학을 갔잖아요. 그러면 실제 대치동에서 공부를 하면서 대치동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영어 유치원 출신이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상황이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때는 대치동에서 뭐 어떤 아이가 영어 유치원 나왔는지 사실 별로 이렇게 대화를 많이 안 해봐서 잘 몰랐고요. 중학교에 오니까 이제 아이가 스스로 느끼죠. 그리고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수행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발음이라든지 아니면 영어에 대한 좀 자신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뭐 이건 저희 아이의 학교 반 뭐 느낌이긴 하지만 3분의 2 정도는 영어 유치원 혹은 외국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영어 유치원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라기보다는 원어민과의 어떤 밀착적인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아이가 굉장히 많긴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원어민과의 어떤 접촉이라든지 노출 기회가 좀 많았던 친구들에 비해서 영어 자신감이 좀 없었을 수도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 혹시 영어 공부를 하는 데에는 그런 게 걸림돌이 되진 않았나요? 영어 유치원이나 원어민과의 그런 경험과 우리나라에서 학교에서 영어 성적을 받는 것은 전혀 별개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신감은 분명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적은 또 조금 다른 문제라서 네, 그래서 워낙 잘하는 아이들이 같은 영어를 해도 이 느낌이 확실히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영어를 못한다는 좀 생각을 많이 하긴 했어요. 저도 사실 좀 걱정이 돼서 상담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영어 유치원 이런 것들은 그냥 대화하는 게 좀 편한 정도지 성적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리고 이제 A, B, C 반으로 좀 나눠서 수업을 하는데 그 반에서도 아이가 A 반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아이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내가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으로 좀 그렇게 막 위축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과학고를 진학을 했는데 뭐 물론 과학고를 진학하는데 영어 점수가 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고라는 게 뭐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가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상위권 친구들이 좀 갈 텐데 그럼에 불구하고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영어 유치원 안 간 거 나는 후회한다 안 한다 일단 이렇게 결론부터 내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아이는 나 영어 유치원 다녔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도 하기는 해요. 왜냐면 워낙 그런 과학고에 들어와서 특히 이제 여기에서는 미국에 투어를 가는데 근데 이게 학교 공부나 이런 것보다는 세미나나 이런 원어민에 대한 그런 공부해야 되거나 들어야 되는 강의들이 많고 실제로 만나서 무언가 연구를 한다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서 이제 영어가 조금 말과 리스닝이 편한 아이들은 훨씬 좀 유리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저는 다시 만약에 그 상황으로 돌아가도 영어 유치원을 보내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영어 유치원을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일반 유치원을 갈 거냐 갈팡질팡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조언을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딱 그 두 가지의 기준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이의 성향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 그 두 가지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영어 유치원 자체가 나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아이의 성향을 어떻게 봐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일단 언어적으로 영어가 아니어도 모국어, 우리 한국어도 언어적으로 조금 뛰어나고 이걸 즐기고 재밌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말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경험들을 즐기는 친구가 있고 좀 낯을 많이 가리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스텝을 좀 밟아 나가야 되는 성향의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정답은 없지만 좀 활발하고 빠르게 경험을 좀 즐길 수 있는 친구들은 영어 유치원에 가서도 그냥 재밌게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조금 더 유리한 편이라고 보면 약간 선비 같은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죠. 이런 아이들은 뭔가 저런 액션들이 좀 더 크고 뭔가 또 평소에 듣지 못하던 언어들을 접하다 보니까 위축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다 기다려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뭔가 좀 피해를 주나라는 것 때문에 속상해할 수 있고, 또 부모님 마음에는 비싼 돈 들여서 보냈는데 빠르게 피드백이 없고 아이가 이걸 적응하나 못하나를 고민하는 시기가 있고 아이에게 과한 푸시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언어적인 감각이 좀 뛰어난 편이라든지 뭐든지 경험하고 접근하는 것들이 좀 쉬운 아이들, 즐겁게 접근할 수 있는 아이들, 그런 성향이라면 조금 더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경제적인 상황. 지금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은 너무 알지만 앞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들어갈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이 가장 아낄 수 있고 절약할 수 있고 나중에 아이들이 정말 원하고 필요할 때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 여유가 있어서 지금 영어 유치원을 보내도 우리 살림에 전혀 문제가 없고 추후에 아이들에게 원하는 그런 것들을 다 좀 해줄 수 있다라는 상황이면 보내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애매해. 이거를 보내면 우리가 뭐 여행이나 이런 거 갈 여유도 좀 없을 것 같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 같고 저축은 좀 못할 것 같고 이런 고민을 하신다면 굳이 별로 내가 힘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시는 것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무리해서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까지 꼭 가야만 할 곳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그 영어 유치원 선택한 친구들한테 혹시 한국어 실력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아니면 뭐 누리과정 같은 거를 못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아쉬움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또 역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친구들에게는 혹시 저희가 어떤 조언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영어 유치원이 같은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선택에 있어서 아이가 굉장히 이걸 즐겁게 받아들이고 언어나 새로운 경험들을 재밌게 할 수 있는 아이인데 너무 교육적으로 앉아서 공부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즐거움마저 뺏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또 포인트도 중요하실 것 같고요. 아니면 또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예요. 영어 유치원을 보냈었는데 아이들이 누리식이라고 해서 설명을 들었다가 보냈는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울고 그렇지만 뭐 이미 보냈으니까 너가 적응해봐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굉장히 후회하시는 어머니를 뵀었거든요. 유치원에서 설명하는 커리큘럼과 실제 아이가 느끼고 실제 그게 이행되는지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걸 먼저 전제하에 예절 교육, 한국어에 대한 노출,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뭐 교통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어민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동화책을 좀 많이 읽히신다거나 엄마가 설명을 많이 해주신다거나 요즘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을 안 나오더라도 영어에 대한 노출이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는 아는 단어를 한국어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새 문해력 그 걱정을 하시는 게 단어 어휘력의 차이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셨다 하면 이 영어로 배우는 그런 습득한 단어들을 한국어로 설명할 수 있는지 엄마가 좀 계속 대화로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어 책도 더 많이 읽히셔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유치원은 또 그런 것도 또 다 케어해서 해주실 수도 있어요. 체크를 해주시고 계속 대화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에서 문해력 다뤘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영상을 좀 띄워드리면 또 그 부분을 또 보시는 것도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유를 보내고는 싶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영어 유치원을 못 보냈거나 아니면 뭐 지금 당장은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 하면서 이제 일반 유치원을 선택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친구들이라고 해서 영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이 유치원 생활을 하면서 영어 노출의 기회도 좀 잘 주고 싶고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좀 조언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 유치원이라고 해도 약간의 규모가 있는 곳들은 원어민 선생님의 수업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때는 원어민의 교육이라는 것들이나 영어 노출이 부족할 수 있었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사실 영어 유치원을 가면 더 많은 노출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영어 노출이 적게 된다고 보진 않아요. 일단 걱정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불안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어 유치원 안 갔으니까 우리 아이는 노출이 안 됐어가 아니라 이 정도면 충분히 노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또 모국어를 완성하는 시기인 것도 분명하니 우리는 이런 장점을 살리는 게 더 그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에서 원어민 수업이 있고 하는 것들도 충분히 아이들이 즐겁게 원어민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구나, 나랑 다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거 느끼고 막 재밌게 놀고 그런 경험과 그리고 우리 원에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지원하는 곳에 그게 없어요 하시면 보통 문화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그런 영어에 대한 체험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건 사실 찾아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 좀 놀이처럼 재미있게 가시는 것도 좋고요. 저는 영어 책을 많이 읽히는 게 사실 답이라고 보거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브랜드를 노출시키자면 정말 이 브랜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튼튼 영어를 그냥 좀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이렇게 오는 거 책 보고 음악 듣고 노래하고 율동 따라하고 그냥 유치원 때는 재밌구나. 뭔가 한국말보다 뭔가 좀 귀엽고 재밌고 그런 느낌을 그냥 즐겁게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영어 유치원을 안 나왔지만 정말 원어민처럼 발음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때 이제 영어학원을 처음 갔을 때도 영어 유치원 당연히 나왔다라고 느끼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공부를 따로 한 게 아니라 계속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청각이 발달된 아이가 있고요. 시각이 발달된 아이가 있고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막 듣는 거 싫어하고 이거 집중해야 되는 아이인데 그래 영어 많이 들려줘야 좋아 라고 해서 막 애가 이거 집중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려주는 게 별로 좋지 않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백색 소음처럼 계속 들려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친구도 있어요. 그거는 엄마가 사실은 조금만 지켜보시면 아실 수 있고 테스트해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아이가 집중하고 있을 때 이런 걸 같이 좀 들려준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맞춰서 정해서 들려주신다거나 보여주신다거나 네, 그렇게만 하셔도 저는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 영어 유치원이냐 일반 유치원이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선택을 하셨던 간에 그 선택을 하시기 전에 아이의 기질, 아이의 성향을 가장 존중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이의 성향을 존중하시기 위해서는 잘 파악하셔야겠죠. 그래서 아이를 계속 지켜보시고 우리 아이가 이럴 때는 어땠는지 저럴 때는 어떤지를 좀 데이터를 좀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유치원을 결정하셨다. 그러면 어머니의 결정을 믿으세요. 그리고 나의 결정이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가 조금 마음이 편해요. 이 유치원을 보냈다고 해도 또 저 유치원을 보내지 않아서 불안하시면 이 유치원에 대한 장점을 또 살리지 못하시거든요. 내가 영어 유치원을 선택했다. 그래, 우리는 이게 맞는 답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다만 우리 아이가 혹시 여기서 적응을 못하는지는 체크하셔야겠죠. 또 일반 유치원을 선택하셨다면 이게 뭔가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보냈어 라는 피해의식 절대 가지실 필요 없고요. 내가 못 보내기 때문에 저 영어 유치원을 보낸 분들이 저건 별로야 라고 굳이 또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장단점이 있는 거고 나는 이게 좋아. 우리 아이에게 이거 여기 안에서 최선의
것을 만들자라고 생각하시고 영어에 대한 노출에 대한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영어가 싫지 않구나, 나쁘지 않구나 이런 느낌을 갖지 않게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워낙 찬성과 반대 의견이 정말 뜨겁거든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에바 에고 원바 원이다. 오늘의 영상도 이 말이 맞아, 저 말이 맞아, 저건 틀렸어 이런 반응보다는요, 아 그래 이런 선택을 하면 혹시 이런 부분을 내가 못 챙겼다면 챙겨가자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들 원하는 유치원에 합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원 잘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